네, 감사합니다. 전남대병원 김조한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저는 이제 퍼먼트 페이스메이커의 이슈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컨 코트 레지스트리에서 저희 탑이 환자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약 5.2%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아터리 디지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약 7.2%, 코로나 아터리가 없는 환자에서 약 3.5% 정도에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드리지만 이제 미국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뭐 컨셉이 뭐 리스크를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에 의해서 80세 이상이면 탑의를 하는 게 좋겠다. 65세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65세에서 80세는 이제 서지컬 팀에 서로 팀들이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에 왔던 탑이 이야기가 아닌 이제 로우 리스크의 환자에서 또 젊은 환자에서 탑의를 했을 때 이 페이스메이커 이슈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셀프 익스터럼블 스텐트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는 US 피벗 스터디에서 보면 30일 그 페이스메이커가 약 20%에서 들어가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로 하는 서타비 스터디에서 보면 약 30%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한 이제 노션, 말도 많은 노션에 있어서 로우 리스크에 있어서 셀프 이선물 보면 거의 40%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노션 스터디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에 시작했었고 당시에 CT가 아닌 에코로만도 했던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저먼트나든가 시술의 테크닉 때문에 뭐 이런다고는 하겠지만 이렇게 로우 리스크까지 가면 페이스메이커 이슈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반대로 벌루니스퍼더블에 있어서 이제 하이 리스크했던 파트너 1 스터디에 있어서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약 3.8%, 3% 정도 들어갔었고요. 파트너 2로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으로 들어오면서 보면은 페이스메이커가 8.5%. 그다음에 파트너 3 로우 리스크로 보면 약 8%, 페이스메이커 8%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루니스퍼블을 가지고 한 스터디에서 보면은 로우나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리스크로 가면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조금 올라가는 가지만 통계적 유의는 없는 그렇지만 하이 리스크에 비해서 로우 리스크로 갈수록 페이스메이커는 좀 늘어나는 양상을 좀 보입니다. 더구나 처음에 파트너 1이라든지 이쪽 스터디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어도 환자 이후에는 영향이 없더라, 이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리스크까지 합쳐서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 또 그다음에 롱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갔던 환자에 있어서 애우가 나쁘더라. 근데 이게 지금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서 나쁜 건지 아니면 나쁜 환자가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밝혀진 걸로는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 환자를 가지고 탑의를 했을 경우에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에 있어서는 올코스 모탈리티에 있어서도 애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리어드미션에 대해서도 애우가 안 좋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뭐 초기에 페이스메이커 들어가고 초기에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초기에도 그런 게 벌어지지만 나중에 1년 후부터 시작해서 연결 가더라도 점점점 벌어지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간 환자에 있어서는 롱텀에 있어서 모탈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좋다 하는 건 알 수 있겠고요. 그 주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하트 펠리어,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갔던 환자에 있어서 하트 펠리어 리스크가 많고 그럼으로써 컴플리트 모탈리티가 더 증가되는, 그래서 탑의를 함에 있어서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리스크로 갈수록 페이스메이커 이슈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면 환자 내용은 안 좋다 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RCT들의 그 에이지를 보시면 민 에이지를 보시면 익스트리미티 하이, 인터미디에이트 하면서 좀 비슷했지만 로우 리스크 스터디에서 보시면 4개의 스터디가 전체가 에이지는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노션은 상당히 에이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파트너 3 같으면 에이지가 좀 작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진짜 어떤 것이 있는지를 프리딕션을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확실히 올드 에이지 75세에서 대부분이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전에 APB 있었거나 사이너스 브라디카드가 있었거나 또는 그러니까 오버사이징을 했을 때 페이스메이커가 더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프레딕트에서 가장 큰 건 75세 올드 에이지에 있어서의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한번 돌이켜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75세 이상에 있어서의 해가 갈수록 이렇게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로 갈수록 페이스메이커가 증가를 하는데 그 페이스메이커 증가의 대부분은 또 이렇게 75세 이상에서 있고요. 75세 이하에 있어서 보는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는 좀 증가하는 양상은 있지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타비가 로우 리스크로 가서 페이스메이커를 넣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영에이지가 아닌 대부분이 75세 이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었고요. 또한 밸브 앤 밸브를 하시는데 더구나 또 타비 앤 타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는 거의 잘 안 들어가걸려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사실은 이제 밸브 앤 밸브에서는 좀 프로텍션이 있어서 좀 그쪽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서전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10년이 남아 있으면 타비를 해라. 20년이 남았으면 타비 2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25년이 되면 그냥 서저리 해서 한 15년 버티다가 20년 쭉 될 때 밸브 앤 밸브 하면 어쩌겠냐. 30년이 남으면 우리 탑이 밸브 앤 밸브 2번 할 수 있으니까 30년 버틸 수 있겠다. 근데 40년이 남으면 수술시키자. 수술시키고 수술해서 또 니도 한번 하고 그거 난 그다음에 밸브 앤 밸브 하면 어쩌겠냐. 60년 또는 뭐 60년이 정도 되면 탑이 일단 2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어서 리무브 한 대에 다시 수술하고 그거 나서 그거 나빠지면 다시 밸브 앤 밸브 하고 한 번 더 밸브 하면은 60년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70년 되면 포기하고 그냥 메카니컬 넣으면 어쩌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때 페이스메이커의 이슈거리는 전혀 없죠. 이때 초반에 탑이 할 때만 이슈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밸브 앤 밸브 할 때에는 파라벨랄 리기나 코로나 아트리 리기나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진짜 수술 후에는 밸브가 아닌 탑이 앤 밸브에 있어서는 그런 리스크도 없고 페이스메이커 리스크도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떤 환자에 있어서 컴플리트 에이블락 페이스메이커를 넣느냐 하면 결국 다 아시다시피 심전도서에서 RBB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컴플리트 에이블락이 잘 생기고 페이스메이커를 쓰면 그러니까 환자가 관계죠. 그다음에 퍼스트 디그리 에이블락이 있을 경우 좀 잘 생기는 거 이거는 혼자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죠. 그러니까 셀프 이서블을 했냐, 벌룬을 했었냐, 오버사이징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다음에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얼마나 얇게 했느냐, 또 그다음에 포스트 발론을 얼마나 했냐. 눈에 파라벨라 릭이 보이는데 막 놔둘 수는 없으니 이제 포스트 발론 하고 포스트 발론 하니까 블락이 오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심전도의 어떤 것들이 이제 프레딕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시저 할 때에 어떤 밸브를 선택했느냐, 얼마나 오버사이징을 했냐, 얼마나 이렇게 얇게 넣었냐, 얼마나 이렇게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했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포스트 발론 얼마나 안 했냐가 중요할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CT에서 보면 CT에서 그 칼슘이 얼마나 많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건 전인데 요새는 이제 이 멤브라노스 septum의 깊이를 CT에서 이제 측정해 주시는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이 멤브라노스 septum이 짧으면 짧을수록 컴플리트 에이블락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RBB가 있으면 확실히 컴플리트 에이블락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저희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보면은 벌룬 이스포물보다는 셀프 이스포물에서 페이스메이커 인시던스가 더 높은 것도 저희는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사이징을 하면 할수록 뭐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CT에서 이 애놀러스부터 시작해서 멤브라노스 septum의 길이를 이제
CT에서 이제 메저먼트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좁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테이션 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면 임플란트 뎁스에서 이 멤브라스 세프툼을 뺀 그래서 델타 MSID 그러니까 임플란테이션 이를테면 이제 이거죠. 만약에 CT로 쟀는데 멤브라스 세툼이 이제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냐 여기서 차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멤브라스 세툼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더 깊이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깊이 넣어도 되는 거고 멤브라스가 짧으면 깊이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차가 약 3mm. 그래서 이게 3mm 정도 되면 이제 좀 3mm 이상이면 이게 이제 더 좀 그 많이 깊이 들어간 셈이 되니까 좀 많이 생기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또 칼슘이 어디 위치냐 했었는데 넌커러니커스에 있는 칼슘은 약간 페이스메이커를 프로텍션하는 경향이 있지만 랩트 코러니커스에 칼슘이 많을수록 임플란테이션을 하면 밸브가 이쪽 그 멤브란스 세프툼으로 밀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또 이것의 3mm 이상이냐가 리스크가 돼서 3mm보다 작고 그다음에 랩트 코러니커스에 칼슘이 없다면 뭐 거의 컴플리트 에이블락은 잘 안 온다. 그다음에 3mm 이내이거나 또는 칼슘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인터미디어트 둘 다 있으면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T를 이용해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결국 페이스메이커는 로우 리스크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은 좀 보이긴 합니다. 또 밸브 타입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요. 또 큰 문제는 이런 컴플리트 에이블락이 생겨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면 애우가 안 좋다 그런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모든 노잇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어떤 에이지라든지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뭐 밸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에 큰 도움은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영 에이지에 있어서 컴플리트 에이브 블락 또는 페이스메이커가 문제가 생겨서 타비를 못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타비를 타비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컴플리트 에이브 블락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